자, 빅데이터 분석에서 우리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과연 이 데이터는요, 이 단어 자체가 어디로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그 데이터는 사실 라틴어 단어인 데이텀, 그 데이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데이터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여기 복수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이 라틴어에서 이 데이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present, gift.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given 즉 주어진 이게 데이텀 자체가요. 사실은 주다 to give 그 주다라는 뜻의 단어 there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 즉 한마디로 주다라는 뜻의 과거 분사형 즉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의 뜻을 갖고 있는 데이텀의 복수형인 데이터예요. 주어진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치 present, gift와 같은 이런 좀 선물과 같이 이제 특별한 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근데 이 현재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복수형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스 이런 건 없어요. 데이터는 그냥 복수형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근데 뭐 가끔 뭐 고유명사돼서 단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수형 취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사실 데이터 용어가요. 데이터 자체는 어떤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팩트, 사실, 그리고 바탕이 되는 어떤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데이터는요. 뭐 어떤 관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뭐 사실을 뭐 어떤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거나 뭐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값들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설문조사해 가지고 얻어진 사실 이런 자료 이런 것들 다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사람이나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자,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어떤 형태로 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데이터는요. 데이터 자체가 정보는 아닙니다. 데이터 이퀄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포메이션은요.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어지는 게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어지는 게 정보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DIKW라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D, data, I, information, K, knowledge, W, wisdom. 즉,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인포메이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스택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데이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 이걸 이제 데이터로 부르고요. 그래서 뭔가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 기호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어지는 인포메이션은요. 말 그대로 가공, 처리, 그리고 데이터 간의 어떤 연관 관계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연관 관계 속에서 의미를 도출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가공되니까 뭐 상관관계 이런 이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요. 뭐 이런 겁니다. 자, 뭐 내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그랬는데 뭐 어떤 물건으로 해볼까요? 뭐 우리가 노트를 삽니다. 노트. 근데 노트가 뭐 어떤 마트에 가니까 노트가 500원이에요. 근데 어떤 마트에 가니? 뭐 A랑 B라고 할까요? A 마트에 갔으니까 노트가 500원이에요. 근데 B 마트에 가니까 노트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A 마트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정보로서는 우리가 어디가 더 싸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A 마트가 노트가 더 싸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마트가 노트를 500원에 판다. B 마트가 노트를 1000원에 판다라는 사실은 데이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요. 가공해서 얻어지는 거죠. 아, A마트가 B마트보다 더 싸네. 노트가 더 싸네라는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널리지가 뭐냐? 널리지는요. 이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 그리고 유의미한 정보로 분류하고 상호 연결된 정보의 패턴을 이해해서 얻어지는 게 널리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기에 개인적 경험을 결합시켜서 고유의 지식으로 내재화되는 거를 이제 우리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널리지를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걸 결합해서 계속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널리지, 자, 널리지는요, 아까 노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정보를 보니 A마트가 노트가 더 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지식으로는 이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노트를 사야겠네. 그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럼 위즈덤은 뭐냐? 위즈덤. 자, 이 위즈덤은요. 널리지의 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야 돼요.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어떤 창의적인 산물이 이제 바로 위즈덤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된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 위즈덤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좀 뭐 이 정의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자, 다시 노트 얘기로 돌아와서 A마트, B마트, 노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더 싼지, 그리고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지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A마트에서 노트 사야겠네? 라고까지 우리가 올라왔어요.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결국엔 어? 야, 노트가 그렇게 싸다고 A마트가? 그렇다면 A마트가 노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아이템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어, 어떤 의사결정까지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위즈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A마트가 물론 이제 우리가 노트만 봤지만 야, 노트가 싸네. 그래서 야, 앞으로는 A마트에서 뭐 사야겠다. 더 쌀 것 같아. 다른 것도 더 쌀 것 같아. 라는 지혜로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자, 데이터는요. 특성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존재적 특성과 당위적 특성. 그러면 이 존재적 특성은 뭐냐? 바로 객관적인 사실, 팩트예요.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raw material을 존재적 특성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당위적 특성은요. 어떤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추론도 하고 예측도 하고 전망도 하고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가 당위적 특성을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 영어로는 structured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테이블 형태의 모습, 테이블이라는 이런 형태 안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 부르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뭐냐? 안일비,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해당이 되느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한글 문서, 이메일 이런 것들도 다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형태가 없죠? 자, 그러면 데이터셋에서 이제 좀 데이터셋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텐데 뭐 여기 오른쪽에 표와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사실 데이터는요. 이거 값들 하나하나 이 값 하나하나가 사실은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이 그럼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 이 값들이 여러 개 이제 모음으로 있으니까 이 데이터의 모음 이거를 우리는 데이터셋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로 치자면 테이블 혹은 뭐 통계적 자료 행렬과 같은 걸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그럼 데이터셋에는요. 일반적으로 컬럼, 로우 같은 게 있습니다. 컬럼이 이제 특정 변수를 대표하고 로우, 멤버와 일치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표가 사실은 컬럼과 로우로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 개개 값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각각의 값을 데이터로 부르는 겁니다. 이 나열되어 있고 각각의 값들이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이상의 어떤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이루고 로우의 수와도 이제 일치하게 되죠. 그 로우가 몇 개인지. 근데 이제 이 보통 데이터 셋 형태로 우리가 뭐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면요. 이 데이터 셋을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웹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셋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 자체가 그러면 데이터 개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도대체 데이터 개체는 뭐냐? 데이터 개체, 데이터 오브젝트는요. 사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뭐 한 가지 용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레코드다, 점이다, 포인트, 벡터다, 패런이다, 케이스다. 그다음에 이벤트, 샘플, 오브저베이션, 엔티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오브젝트, 개체가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개체 이렇게 많은 어떤 뭐 용어들로 불리고 있지만 뭐 다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체는요. 여러 개의 속성으로 기술이 됩니다. 애트리뷰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속성은 뭐냐? 도대체 속성은 뭐냐? 이 데이터 개체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규정할 수 있는 이런 특성, 특징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기술한다고 쳐봐요. 사람이라는 우리 개체가 있어요. 그 개체를 우리가 특성, 특징으로 구분을 한다고 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 안경을 썼냐 안 썼냐, 눈동자의 색은 뭐냐, 피부색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키, 몸무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사람을 기술하잖아요. 근데 이 각각들을 우리는 속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성이라는 애트리뷰트라는 용어 자체도요. 사실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뭐 통계나 이런 쪽에서는 베리어블이다, 캐릭터리스틱이다, 특성. 그리고 이제 뭐 레코드로 쓰자면 필드, 각각의 필드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는 피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다차원 분석 이런 쪽에서는 디멘전,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 셋 관점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애트리뷰트야,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질적과 양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 질적 자료는 어떤 게 있냐? 질적 자료는요. 범주형과 순수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적 자료는 범주 또는 순수 형태의 속성을 가지는 자료를 질적 자료로 합니다. 어, 뭐 이제 통상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얘기 많이 해요. 카테고리컬 데이터.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에는 범주형과 순수형이 있는데 노미널이냐 올디널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범주형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카테고리컬입니다. 사람의 피부색, 성별, 여러분 결국엔 피부색, 우리 피부색 자체가 순서를 가지진 않잖아요. 성별 자체가 남녀가 순서를 가지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구분하기 위한 범주 속성을 띠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순수형은 뭐냐? 순서를 가져요. 제품의 품질, 여러분 등급, 순위, 여러분 소고기만 하더라도요. 투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통해서 여러분 등급이 좋냐 안 좋냐라는 순서를 가지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순서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적 자료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 양적 자료는 보통 누메리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메리컬 데이터는요. 어떤 값 자체가 수치 값을 가져요. 수치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연속형은요, 여러분들 키 몸무게 이런 거 봐봐요. 키 몸무게가 사실 연속형 상에 있는 수치 값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몸무게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이 연속형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컨티뉴어스 연속형 자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산형도 마찬가지로 수치값이에요. 그런데 이산형은 어떤 그 자녀의 수, 수술받은 횟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속형에는 있지 않아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카운트되는 이런 값을 우리 이산형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는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누메리컬과 카테고리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누메리컬에는 컨티뉴어스 연속형, 디스크리트 같은 이산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은 올디널, 노미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크게 나누지만 정형 데이터만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정형 데이터에는 크게는 레코드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오더드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레코드 데이터에는 여기 보면 트랜잭션, 데이터 매트릭스,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 같은 게 있고요. 뭐 이제 그래프 데이터도 있고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 외에 오더드 데이터. 이 오더드 데이터에는 시퀀셜, 시퀀스, 타임 시리즈, 스파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레코드 데이터. 과연 레코드 데이터는 뭐냐? 뭐 이제 크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표와 같은 형태.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레코드 데이터. 그래서 플랫 파일 형태로 많이 저장해서 쓰고요. 결국엔 모습으로 치자면 레코드의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정 수의 고정된 수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레코드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들이 나눠지냐면 똑같이 레코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서 트랜지션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지션 데이터는 구매자와 구매 물품 목록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트 가잖아요. 편의점 가잖아요. 그럼 편의점과 마트에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사야 될 물건들을 이제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뭐 카트에 담죠. 근데 그래서 이 담은 거를요, 여러분 결제할 때 우리가 물건 하나하나마다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결제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장바구니 카트에 담긴 모든 물건을 다 한 번에 결제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제되는 그 결제, 트랜잭션, 즉 한 번 결제에 담기는 여러 아이템들의 목록을 표현한 게 트랜지션 데이터예요. 그래서 모습으로 치자면 이 트랜지션 아이디에 따라서 한 번 결제될 때 아이템들이 뭐뭐가 담겼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빵과 콜라와 우유를 이렇게 한 번 결제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맥주와 빵을 이렇게 결제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셋. 자, 이게 바로 트랜지션 데이터인데요. 이런 모습을 갖추다 보니까 트랜지션 데이터라는 용어도 쓰지만 마켓 바스켓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왜냐? 장바구니 데이터. 말 그대로 이 장바구니 담긴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레코드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자, 이 트랜지션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빈번하게 자주 이제 좀 뭐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템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랑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주로 빈번하게 같이 결제가 이루어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뭐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뭐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같이 막 테이프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어떤 물건을 사면 뭐 어떤 물건을 다시 껴서 주는 뭐 이런 끼워서 상품을 팔기도 하고요. 이 여러 어떤 이벤트나 어떤 상품을 결합시켜서 결합 상품으로 내놓거나 하는 거를 이런 트랜지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데이터 행렬. 자, 데이터 매트릭스는요, 똑같이 레코드 형태의 모습을 갖추지만 이 모든 값들이 다 수치 형태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모습은 똑같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이 수치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데이터의 개체, 열은, 속성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는 뭐 패런 매트릭스다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매트릭스에 좀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보통은 데이터 매트릭스는 모든 값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덴스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스파스, 즉 희박한 형태로 데이터 매트릭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제 각 문서에서 용어가 얼만큼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더큐먼트들이 각각 있어요. 이 각각의 문서에서 특정 용어가 얼마나 출연했느냐 이 빈도수. 그래서 문서당 빈도수를 이 단어별로 이렇게 체크했죠. 근데 여기 다 값들이 채워져 있는데 왜 스팔스인가요? 자, 스팔스는요. 여기에서 사실 0으로 표기했죠. 0으로. 0이 많으면 스팔스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왜냐? 이 문서에서는 커치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볼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부분을 0으로 표기하면 0이 많다는 건 한마디로 네, 이거 자체로 스팔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어떤 데이터 이제 유형이 그래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데이터는요. 이제 그림과 같이 그 노드와 엣지, 뭐 벌틱스 엣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노드 간의 연결 구조, 그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프죠. 그래서 그 관계를 데이터 자체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걸 이제 그래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대표적인 게 웹 문서의 연결, 뭐 아니면 화학 혼합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프 데이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웹 자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문서와 문서 간의 연결. 즉 한마디로 어떤 거대한 연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웹이 우리 뜻하는 게 이제 거미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막 연결돼 있는 거미줄도 막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도 이렇게 복잡한 연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SNS, 소셜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즉 한마디로 이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연결, 연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화학, 이런 화학 형태도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네,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오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인데요. 사실 이제 이 순서가 뭐 사실 어떤 속성이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적일 수도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관된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들이 크게 네 개로 있습니다. 연속 데이터, 서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공간 데이터로 구분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퀀셜 데이터야. 연속 데이터. 즉 이 연속 시퀀셜 데이터는요. 사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트랜지션 데이터. 그 트랜지션 데이터에 사실은 시간 속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추가한 게 바로 시퀀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트랜지션 데이터를 쓰기보다 지금은 뭐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다 세컨셜 데이터를 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언제 된지 정확하게 그 시간이 뜨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구매했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퀀셜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왜 이 시간 정보를 추가해서 더 중요하고 용이한 또 활용이 가능하냐면요. 결국엔 어떤 때에 이 물건을 샀느냐가 그 물건을 통해서 다음이 또 언제 구매가 이루어질지 혹은 그 물건과 관련된 걸 언제 구매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내가 쓰는 어떤 물건, 소모품들, 예를 들어 치약 이런 게 있잖아요. 치약이 뭐 이제 계속 치약 쓰니까 쓰다 보면 이제 언젠가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알고 있으면 아, 이제 얼만큼 뒤에 또 다시 그 치약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단지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 주기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CDP로 돼 있는데 CDP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이 제품을 사면 뭔가 구매해야 되는 이런 거 있죠. 뭐 지금은 CD 플레이어는요, CD를 있어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좀 더, 뭐 블랙박스 샀는데 블랙박스에는 그 안에 저장을 하기 위한 마이크로 SD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샀으니까 조만간 이거 살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시퀀셜이 아니라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시퀀스 데이터. 근데 시퀀스 데이터는요, 순서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예로 DNA가 있습니다. DNA는 말 그대로 서열이잖아요. DNA 서열이 있죠. 근데 그 서열을 형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존재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시퀀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시계열 데이터는요, 연속 데이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속 데이터의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항상 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관찰돼서 기록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주가, 여러분 뭐 주식 보면은 주식 데이터 보면 계속 그 거래가 일어나요. 사실 거래는 틱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막 그 틱 단위가 막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 보는 주가 이제 차트를 보죠. 결국엔 그 말은 어떤 시간 기준으로 그 각각의 실제 지금 현재 값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상 데이터들, 여러분 기후나 기상 이런 어떤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거나 뭐 강수량이 변화하거나 뭐 습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그 변화를 추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상 데이터들은 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데이터들도 시간 속성만 들어간다 치면 타임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스파셜 혹은 스페이셜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 데이터입니다. 이 공간 데이터는 말 그대로 공간, 즉 공간의 어떤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 정보.
이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공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상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위성 사진 혹은 위성 데이터에서 혹은 지도 데이터에서 내가 그 데이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간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위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GPS 좌표죠. 그래서 위도, 경도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공간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건 맵에서 뭐 지구상에 어떤 부분이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맵처럼 이 각각의 뭐 전력 사용량,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전력 말고도 범죄율 그리고 뭐 소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정형 데이터들은 다 봤는데 정형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좀 우리가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비정형 데이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비정형에 해당하는 게 텍스트 데이터, 뭐 로그 데이터, 그다음 센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는요, 뭐 사실 책도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고요. 이메일, 뭐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막 글 쓰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남기는 그 소셜 미디어에 남기는 이런 글들, 리뷰, 여러분 뉴스, 댓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비정형입니다. 우리 뭐 어떤 형태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해도요. 사실은 이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이블과 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로그 데이터가 있는데 로그 데이터는요. 뭐 사실 이제 계속 어떤 기계가 어떤 정보를 그 로그성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웹서버 로그 같은 경우는 웹서버가 켜졌다, 뭐 꺼졌다, 뭐가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이런 것들을 다 로그로 남깁니다. 네트워크 로그도 마찬가지야. 누가 접속을 어떤 IP가 언제 접속을 했다. 이벤트 로그, 보안 로그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권한을 뭐 쓰거나 하면은 보안 로그에만 이렇게 기록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센서 데이터도 뭐 수많은 센서가 있죠. 온도, 습도, 뭐 그거 말고도 뭐 문을 열었냐, 안 열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축적되는 이건 이제 비정형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디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웨이브, MP3 같은 파일들 이게 이제 오디오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PNG, JPG, GIF 같은 이런 그림들 나타내는 이미지 데이터 있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MP4, 무비 데이터 이런 파일들 그다음에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뭐 PDF 문서들 많이 보잖아요. 그다음 PSD 이게 포토샵 파일이죠. 그다음 AI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입니다. 뭔가 이런 파일들은요. 뭐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거의 제외하고는 뭐 로고도 이제 뭐 텍스트 형태로 많이 남기긴 하는데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이제 특정 뭐 그 프로그램으로 통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PDF만 하더라도 PDF 뷰어가 있어야지 열 수 있잖아요. PSD도 포토샵으로 열어야죠. 그리고 MP3나 이런 것도요. 그 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일들은 사실 그 파일을 재생하거나 뭐 열 수 있는 그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렇게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비정형 데이터로 포함이 돼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이제 분석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유용한 어떤 패런이나 뭐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개념부터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세부적인 그 데이터의 종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